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9월 25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이틀 연속 하락장과 맞물려서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쉬어가는 장세라고는 하지만 조금 이제 폭이 깊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전 장 초반에는 이제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1% 이상, 마감은 이제 0.98%로 했는데 이제 1% 이상 하락하면서 1.2% 가까이 넘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면서 자리 유지에 실패하면서 양시장에서 1800개 종목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전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인 섹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섹터들에서 원래 하락장에서는 수급이 한정된 쪽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오전 프리마켓부터는 조선, 그 다음에는 로봇, 그러다가 반도체들이 살짝 오르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재료가 나온 오후장에 큰 재료가 나왔죠. 네이버 쪽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 몰렸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전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맞게 가고 있는 거라서 제가 좀 더 이따 설명을 드리죠. 자, 내일 이슈는 2분기 GDP 확정치와 기존 주택 판매, 트럼프의 틱톡 매각성사 행정명령 서명이 있는데,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틱톡 매각성사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이 되는데, 오늘 이게 제 관심세에서 스테이블 코인과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조선주도 당연히 지금 계속해서 관심주이지만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에 강했어요. 그죠? 그리고 피지컬 AI 반도체입니다. 자, 매매 내역, 이번 주에도 훌륭한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 이제 오전장에 수익 실현하는 게 없어서 오늘은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요. NHNKCP가 초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한 종목들이 있지만 NHNKCP가 가장 눈에 띄는 급등을 보였죠. 아예 상한가를 꽂았으면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이 없었을 텐데, 상한가에 진입을 못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이제 등락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익 실을 좀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죠. 자, 전일에 이은 하락장으로 최근 상승 랠리 분위기는 한풀 꺾인 게 맞습니다. 쉬어갈 시기가 됐죠. 그만큼 가팔랐던 상승폭, 하락세도 그만큼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는 역시 중소형주로 구성된 만큼 상승 시에도 빠른 탄력을 보여주는데, 하락 시에도 역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순수하게 지수 움직임만을 본다면 어저께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코스닥 지수가 어제 만들었었던 요 밑꼬리 부분을 전부 다 다시 메우면서 낙폭을 좀 이렇게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일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원래 이 봉이 어저께 캔들이 이 음봉 밑꼬리를 못 달았다면 오늘 이만큼 더 떨어지면서 840선까지 막 위태로운 그런 모습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저께 밑꼬리 달고 올라와 주니까 오늘 어떻게 됐어요? 어저께의 낙폭을 다시 채운 거 정도의 수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퍼존을 어저께 만들어 준 거고, 미증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나와준다면 내일 곧바로 이제 움직임이 또 나와줄 겁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이 밑꼬리를 대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오늘 그 밑꼬리 안에서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이다. 지금 해외 지수 나스닥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은 꼬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는 게, 낙폭이 어제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내려오는, 어제 안에서 움직였다면 캔들이니까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겠죠. 근데 어저께 이제 밑꼬리가 없으니까 어제 캔들 밖으로 내려오면서 낙폭을 더 키운 겁니다. 대신에 오늘 새벽에 밑꼬리를 달았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내일 장에서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의 움직임은 지금 조정이 나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전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로봇, AI 반도체, 그리고 어제 시간에, 그리고 애프터마켓, 오늘 프리마켓까지 조선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주는 뭐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를 고가로 잡더니 그대로 밀어내렸죠. 그리고 조선주는 음봉으로 쭉 내려왔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삼형엠텍 접근을 해봤는데 좀 낙폭이, 이거는 거의 반대매에 쏟아지는 매매거든요. 매도거든요. 쭉 밀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오늘처럼 신용물량이라는 건 일종의 체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한 건데 일단 이거를 토해내고 다시 영양 섭취를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매도 구간이 나온 것이 조선주는 좀 가벼워진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뭐 바로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오늘 또는 내일 또는 이제 다음 주쯤에요. 그렇게 볼 거고, 로봇이나 AI 반도체 장비 등도 오전장에 강세였어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는 이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수 하방 압력을 받는 시기에 이제 특정 섹터나 테마로 수급이 좀 집중돼요. 그래서 오늘 집중된 섹터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집중이 된 거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집중이 된 거지, 이런 흐름들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순서도에서 이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을 뿐인 거죠. 밑에 써드렸는데 안 써드렸구나.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오전 초반에 로봇, 스테이블 코인, 또 로봇, 조선, AI 반도체 장비, 이렇게 좀 수급이 좀 몰렸었다가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를 좀 하는 거죠. 로봇인가? 뭐 AI 반도체 장비주인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올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지지력이 확실한가, 상승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대기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느냐, 이것들을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계속해서 수급을 들어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 수급이 붙지 않으니까 거기서 좀 신뢰도가 약해지면서 밀려 내려온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확실한 이슈가 있죠. 오늘 이제 집중된 섹터 스테이블 코인인데, 확실한 뉴스, 확실한 명분. 뉴스라는 건 곧 명분을 뜻하고요. 이 기업의 펀더멘털도 그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뉴스로 내보내줘야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뉴스, 이런 게 나와주면 시장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인 거고요. 자, 일단 내용 살펴보면 두나무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도 당연히 밀접하죠. 스테이블코인도 일종의 가상자산이니까요. 그래서 네이버가 두나무를 흡수하면서 실질적인 스테이블코인 대장이 됐어요. 이거 카카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게, AI 분야는 네이버에게 주고 대신 카카오, 지금 정부와 이제 밀접했었던 카카오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을 준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기업들의 역할인 건데, 지금 네이버가 도전장을 제가 볼 땐 내민 거예요. 야,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두나무를 흡수하면서 지금 이제 카카오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점해야 될 게 무엇이냐는 점인데, 대장주가 단알에서 NHN KCP로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움직임이 우리한테 밀접하게,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주라면 밀접하겠지만, 주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뭐 환호성을 지르셔도 됩니다. 네이버는 11% 올랐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처럼 이제 이 중소형주를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에겐 개별주, 중소형주가 더 중요하죠. 저는 오늘 NHN KCP로 정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렸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다날이 페이팔보다 연역이 오래된 기업이다. 그래서 다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이런 부분, 가상자산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더 커지게 될 때, 그때 다날이 수혜인데, 지금 NHN KCP로, NHN이 지금은 네이버랑 관계가 없지만 원래는 관계사였어요. 그리고 이 전자결제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보다도 실적이 훨씬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NHN KCP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이 돼서 이 두나무가 지금 전 세계 4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이걸 흡수한 이유가 뭘까요,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과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지금의 네이버의 네이버 파이낸셜의 이 기업 가치 그리고 네이버 본사의 이 이커머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게 원래 다 합쳐지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제가 얘기를 설명을 드렸죠. 원화처럼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전부 전자 결제 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왕국 건설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이버가 물론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이 결제 대행 서비스를 해도 되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파트너십을 맺는 회사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라이벌 카카오페이랑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NHN KCP가 더더욱 부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는 단알도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알은 단알대로 따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NHN KCP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이버와의 인연도 있고 이게 악연이든 인연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사업을 병행했었다라는 이 이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이 오늘 상한가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NHN KCP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페이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단알보다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네이버가 컨택하기에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그게 오늘 적중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줄은 저도 몰랐죠.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NHN KCP를 제가 본 거는 그냥 카카오페이 대항마로서 본 거고 단알을 후속주로 본 건데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주식의 묘미, 재미죠. 그리고 이래서 주도주들 가장 강한 종목들을 항상 분석하고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NHN KCP 선점하면서 큰 성과를 거뒀고 관련주 지속적으로 관심입니다. 뭐 지금 최근 연이은 하락장인데요. 그래도 지금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이 수익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매도한 자금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 AI 반도체 많이 안 눌렸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사기에 좀 애매한데 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주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조선주 이런 쪽으로 매수를 준비하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자 종목을 보게 되면 그래요. 삼양엠텍 차트가 있으니까 삼성중공업부터 보죠. 삼성중공업은 지금 조선주 별개예요. 진짜 혼자 갑니다. 혼자 하나오션도 내리고 있고 HD 현대중공업 올랐군요. 현대중공업 오전장까지는 조선주가 좋았어요. 흐름이 그래서 나왔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HG중공업도 내렸고 지금 삼양엠텍도 이렇게 내렸는데 삼양엠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거래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래다라고 봐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한번 쏟아졌다. 왜냐하면 삼양엠텍이 워낙에 주가 상승이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관심이 집중돼 있었을 거고 그 물량들은 아마 여기에 많이 유입이 됐을 거예요. 그게 오늘 주가 상승 조금 주가 하락이 조금 나오면 반대 매매로 쏟아집니다. 그게 오늘 좀 쏟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지금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수급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 중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수급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 물량이 이렇게 반대 매매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종목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을 보는 겁니다. 삼양엠텍은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를 한 조선 기자재 업체예요. 그래서 SNCS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중공업의 소재사업부에서 이제 97년에 분사를 했다고 합니다. 플랜트, 기자재 및 선박엔진 구조재, 뭐 각종 철강 제품을 다 만드는 이제 주강 전문 생산업체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삼성중공업을 잘 봐야 돼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율주행이 아니고 자율운항입니다. 자율운항 배를 자율적으로 이제 몰게 해서 태평양 횡단에 성공을 했답니다. 글로벌 해운역 진가서 이제 기상예보 기반 AI 속도 제어 크루즈 기능 이걸 실증했다는데 태평양 횡단에 성공을 했다잖아요. 이게 성공하면요 이거 수주량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안전 테스트를 다 거쳐야 되겠지만
야, 이 부분으로 정말 영화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이제 사실 뭐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거 SF 영화 보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사람이 눈을 뜨고 계속 운항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율 운항이 많이 나오지만 그 기본적으로 기본은 이제 바다에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효과를 증명하면 그게 이제 우주 시대 아직 멀긴 했지만 그렇게 갈 텐데 어쨌든 이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이 자율운행 AI 기반 자율운항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실 조선주가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조선주들의 흐름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특히 이런 조선주들은 이제 여러분 사셔도 돼요. 삼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괜찮아요. 길게 보고 가셔도 됩니다. 4분기에 좀 꺾일 수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매집을 하셔도 돼요. 내년을 보고 대신에 조선 기자재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낙폭이 커요. 근데 반대로 상승폭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다음 주를 좀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양엠텍과 같은 종목도 한번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또 강했던 게 로봇인데, 로봇주들 지금 대장이 뭐예요? 사실 로보티즈라고 얘기했죠? 로보티즈. 지금 15만원 선 아래로 하회하면서 다시 매수 구간 준다라고 보는데 좀 더 내려와야 될 거고요. 로보티즈 말고 또 뭐라 그랬어요? 원익홀딩스는 지금 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저께 윗꼬리가 있었죠. 이게 이제 변동성 강화되는 테마성 시세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쫓아가면 안 돼요. 차라리 이거 윗꼬리 달린 거 보고 오늘 산다 그러면 인정. 근데 어제 샀다 안 돼요. 그저께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봉이 도톰할 때 사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면입니다. 사면이 이제 오늘 그렇게 양봉을 쭉 뽑아갖고 올라가다가 14%까지 가다가 종가 보합으로 끝나서 음봉으로 끝났는데 내일은 사면을 또 봐도 되겠죠. 지지라인은 한 2만 1,000원 정도 놓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로봇주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레인보우가 대장이 됐는데 레인보우가 대장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나온 뉴스가 이제 양팔 로봇 공개 얘기가 나왔는데 제조업 자동화의 새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맞죠? 원래 협동 로봇이라는 게 로봇팔 하나가 이제 사람이 제조를 이 뭔가 일을 할 때 도와주는 로봇인데 이제 양팔로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팔로 자동차 헤드램프 조립 자동화 솔루션 헤드램프를 조립하는 거를 공개했대요. 이게 조금만 진화하면요 이제 진짜 사람 필요 없어요. 사람이 이제 이 자동차를 조립할 때 조립 공정에서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약간의 실수를 범하게 되면 차가 불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이 하게 되면 로봇은 실수를 하지 않죠. 로봇이 실수를 하면 실수한 게 바로 이 부저가 울리게끔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은 실수를 하는 걸 아예 그걸 인식 못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로봇은 실수했을 때 갑자기 삑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이런 설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기존의 단일팔 로봇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말 초세밀 공정 뭐 이런 부분들 사람이 감각을 요하는 부분은 몰라도 미세 공정이라든지 이제 모든 부분들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온 건데 근데 이거 나왔다고 로봇주들이 이렇게 강했을까요? 저는 요게 더 크다고 봐요. 어머, 왜 뉴스를 내가 아까 올려놓고 지웠나 봅니다. 뭐냐면, 결국에, 이게 다 노란봉투법까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좋은 뉴스 아니고, 바로 이거죠. 현대기아차의 파업으로 공장이 중단되니까 이제 로봇 자동화가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파업은 곧 뭐 때문이에요? 노란봉투법. 물론 파업이야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번에 파업은 계속해서 노란봉투법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주가 오늘 또 상승을 한 것이고 이건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로봇주 흐름은 지금 당장 한풀 꺾일 수는 있는데 그대로 계속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거의 뭐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네이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이버 오늘 얼마 올랐어? 11.21%.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네이버 결국에는 두나무를 품습니다. 포괄적 주식 기환을 논의한다. 포괄적 주식 기환이라는 게 뭐냐면 M&A를 하는 데 있어서 지분을 뭐 40%, 50% 이렇게 경영권 프리미엄 얹어서 몇 프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자회사가 될 그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대도 해야 되겠고 뭐 그러겠지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교환 비율에 따라서 뭐 모회사와 자회사가 교환 비율이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편입하고 싶다면 교환 비율이 1대2 이렇게 됐을 때 이 모회사 B가 B사 그러니까 헷갈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할 때 이 비율에 따라서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지분이 아니고 주식을 50%를 받는 거예요. 100주를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자회사 주식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율이 1대2면 이 모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게 니네 100개 있어? 100개 인수할 때 우리 회사 주식 50개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50개를 주면서 이 회사가 A사 주식 50개를 받으면서 완전히 100% 지분을 넘겨서 자회사로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걸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이버가 두나무 주식을 다 가져가는 거고요. 두나무는 네이버 주식을 받는 거예요.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버 파이낸셜이죠.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니까. 그래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 교환 진행할 방침이다. 자, 지배 구조 이렇게 단일화 되고요. 여기 써 있구나. 네, 기사 안에 있습니다. 주식 교환을 통해서 존속 지주사가 되고 다른 회사는 100% 자회사로 되는 겁니다. 네이버 그룹에 편입되는 건데 그럼 네이버 파이낸셜의 자회사니까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받게 되는 거겠죠. 주식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카카오의 영역을 이제 완전히 차지하는 겁니다. 뉴스에도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간다면 금융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와 함께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와 함께 금융 이 스테이블 코인 대전이 붙는 거예요. 비상장 거래시장에서 두나무는 급락을 했네. 해외 상장을 노렸는데 두나무가 이제 해외 상장을 노렸는데 네이버 계열로 편입되면서 해외 상장이 좌초됐기 때문에 급락이다. 장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글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두나무에게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봤나 보군요. 왜냐면 두나무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상자산이 아직은 그래도 어두운 측면이 있잖아요. 좀 불법적인 그러니까 좀 이 제도권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네이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완연한 제도권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업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는데 전 오히려 두나무에게는 더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기술투자나 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보유 기업들의 주가도 좀 내려갔는데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수혜주로 꼽힌 것은 바로 NHNKCP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카카오페이의 대항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파이낸셜 측에서는 NHNKCP랑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다면 NHNKCP는 사실 두나무와 함께 관련 인프라 공급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있죠. 오늘 원래 뱅크웨어 글로벌이 대장이에요. 상한가를 갔거든. 네이버 네이버 파이낸셜과 함께 사업을 한 이런 이력이 있다. 요 얘기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내일 시세를 봐야겠지만 사실 이게 맞아요. 테마성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 NHNKCP 지금 우리 매매하면서 완벽하게 대응했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이걸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나오게 된다면 좀 더 큰 어떤 시장이 열리게 될 거다. 기업들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볼 때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테마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줄 단계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매매를 이렇게 해가다가 주가가 쭉쭉쭉 성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클로버처럼 제가 이거 테마성이니까 여기서 테마주처럼 이렇게 쭉 매매를 하다가 수익을 너무 많이 보고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입니다. 알아서 가. 정말 알아서 가고 있죠. 이런 기업이 이제 또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도 이제는 차트에 보이지도 않는데 요 구간일 겁니다. 13만 원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했었던 그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상한가를 또 먹었거든요. 그 이후로 뭐 상승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부침이 있었지만 이거 이제 수익 본 거 있고 그냥 대장 주니까 삼성전자 가져갔으니까 그냥 쭉 보유하세요라고 했었던 게 이제 레인보우거든요. 이런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NHN, KCP와 같은 종목들도 여 주가 상승서 나오고 자기 주가를 확보했을 때 거기서 주가가 그대로 상승이 쭉 나온다. 또는 거기서 그냥 계속 횡보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매매 영역이 아니라 얘는 보유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테마라고 안 부르고 섹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로봇도 지금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하나의 섹터로 봐야 되겠죠.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대기업들, 대형주들도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좋다며 나 지금 들어왔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다 좋아서 다 끝물에 들어오신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물론 들어오는 타이밍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물이 아니다. 지금 눌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성장할 분야가 얼마나 많고 아직 정부 정책은 드라이브도 못 걸었어요.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들이 아직 드라이브도 못 걸었고, 지금 또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 연초가 되잖아요. 증시가 잠시 눌릴 수 있어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열심히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러다 보면 지금 그렇게 성장성 있는 섹터와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조정장이 뭐 얼마나 길어질지 아니면 낙폭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할지 요 부분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시장 잘 이겨내시면서 오히려 또 수익 확보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또 준비하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또 SBS 비즈 필살기 방송을 녹화를 하러 가는 날이라서 내일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릴 수가 없고 다음 주 월요일 영상으로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영상에도 이제 이 동영상에 올라와 있을 텐데요. 제가 10월 1일 날 8시에 또 특별하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8시 반, 내일 저녁 9시 반인가요? 아, 나 자꾸 방송 시간이 헷갈리는군요. 내일 저녁 필살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유튜브 영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명 대표였습니다.